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한식과 일식의 콜라보 건강 퓨전 요리의 선두주자 최인선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자, 이 페도라를 쓴 우리 셰프님은 또 처음이라서 기억에 남고요. 물론 또 셰프님의 일식이 접목된 한식 요리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나오신다는 거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더욱더 인상적인 메뉴로 준비해봤습니다.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메뉴는 어떤 메뉴인가요? 네, 오늘의 첫 메뉴는요. 칼칼하고 속이 확 풀리는 가자미 쑥갓탕하고요. 소고기 애호박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게 말만 들어도 저희 어떤 그 뜨거운 국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지금 시기에 딱 맞는 메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재료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자미 쑥갓탕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가자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손질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가자미 먼저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마트에 가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지느러미 쌀도 다 다듬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껍질도 어느 정도 손질이 돼 있고, 그다음 머리 쪽 부분도 다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는 생선 대가리도 이렇게 절단이 돼 있고 안쪽에 있는 알만 살짝 남겨놓은 상태로 있는 곳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네. 자,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비늘을. 비늘을 위쪽으로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긁어주실 때 이렇게 긁으면 안 되고요. 네. 비늘이 이쪽 방향이 돼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되 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네. 반대쪽으로 해서 살살살살살살 위쪽으로 면도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네. 네. 한번 씻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씻을 때요. 이렇게 알이 있어요. 네. 알을 그냥 뽑으시면 알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네. 쭉 안쪽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좀 살이 좀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어머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 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알을 먼저 이렇게 좀 빼드릴게요. 저도 한국 사람이다라는 게 확실한 게 네. 이런 얼큰한 탕 이런 국물 이런 거 있으면은 네. 한 그릇 뚝딱 해야 배가 든든하면서 한 끼 제대로 먹었구나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키친타올이라든지 네. 이렇게 무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물기를 한번 깨끗이 네. 씻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자미를 이렇게 넣고요. 알은 따로 제가 옆에 보관을 할게요. 네. 이거를 그대로 먹기 좋게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쓸면은 여기 거의 뭐 살이 없어가지고 부셔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생물 가자미는 칼집을 넣으시면 안 돼요. 아. 넣으셔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음식이 되어야 되고 다 부서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먹기 좋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3등분 정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이게 너무 폭이 너무 길다 넓다 싶으시면 이렇게 반절을 잘라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거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1등분 옮겨볼게요. 아. 2등분.
그냥 보고만 있어도 탱글탱글한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되게 싱싱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알이 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쑥갓도 준비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정도 물에 살려두신 거를 네. 잘 씻어주신 거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에 부분만 살짝 자르셔서 맨 밑 뿌리 부분만 두껍고 좀 질길 것 같은 부분만 네. 좀 이거를 잘라내 주시고 나머지 윗부분의 줄기 부분은 아삭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야, 벌써부터 맛이 상상이 되네요. 네. 자, 그다음에 매화 어묵이라는 겁니다. 매화 어묵이요. 예, 매화 어묵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어머나. 예, 어묵 비늘 참 벗기면 예쁘네요. 돼요. 비늘 벗기면 되고 매화 어묵이라고 왜 나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매화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죠? 있네요. 예. 네, 이 매화 모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매화 어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일반 마트에 안 팔았는데요. 네. 요즘 잘 찾아보시면 마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나무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칼로 이쪽으로 해서 그냥 쭉 밀기만 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이것도 안 떨어질까 싶어서 너무 강하게 밀다 보면 네. 손 다칠 수 다치죠. 있죠,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툭툭툭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 쓰셔도 되는데요. 요걸 조금 더 모양을 낸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왔다 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식집에서 많이 봤죠. 예. 그러면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옵니다. 어묵 위에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놓고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아, 저는 이렇게 생긴 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칼로 하면 이게 나오진 않아요. 예. 이특 씨 한 번만 해보겠어요? 제가요? 예. 칼을 위에다 두고요. 칼을 위에다 놓고. 칼을 여기다 놓고 좀 더 앞으로 잡으시고요. 네, 이 정도에서 예. 자, 이 정도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더 왔다 갔다 더 굴곡을 크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다 됐습니다. 자, 내리시고 한번 단면을 오, 잘하셨어요. 오. 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선생님 재밌는데요? 선생님 혹시 네네. 이 매화 어묵이 없으면 일반 어묵을 사용해도 될까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장에서는 요거를 뭐 한 10개, 20개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손놀림이 빨라지죠. 자, 준비를 했습니다. 육수물을 한번 만들어 육수물, 가보겠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 다시마를 면포에다 깨끗하게 닦은 거거든요. 그대로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편생강도 놔주시고 네. 그다음에 가다랑어포를 가다랑어포.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건 홍고추인데요. 네. 그냥 넣게 되면 아무래도 매운맛을 단시간에 우러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부셔서. 네, 부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끓어오르고 나서 한 5분 정도 은은하게 끓으면 바로 불을 끄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5분 이내로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은 육수가 있죠.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된 육수를 저기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식 뚝배기도 좋고요. 네. 일식 뚝배기도 좋고 그때 요리에 따라서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맛과 뭐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예. 자, 아직 끓어오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그때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콤매콤한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콤매콤한 간장 양념. 네네네. 자, 그럼 간장 들어가겠죠? 네, 간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식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추냉이죠. 고추냉이. 여기서 매콤한 게 이제 고추냉이가 고추냉이. 들어가지고 매콤하다는 얘기죠. 아, 전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네. 딱 먹었을 때 코끝을 이렇게 찡하게 해주면 뻥 뚫리는 느낌. 이게 뭐야 하면서 중독적인 맛을 또 내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장도 준비가 됐고요. 네. 뭐 나머지 재료들이 준비됐으니까 끓고 있는 물로 가서 가자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자미 쑥가탕이라고 해서 네네네. 뭔가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복잡하게 요리를 하다 보면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되는데 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10분 안에 맛있는 외식하는 느낌이죠. 네. 네. 가자미를 먼저. 네네네. 가자미를 먼저 끓는 물에다가 넣습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는요.
요거 지금 생물이잖아요. 네. 그죠? 생물이기 때문에 살이 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게 되면 우러나오는 맛은 좋을 수 있으나 살이 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끓는 물에다가 가자미를 넣고요. 네. 그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줄이나요? 살짝 불을 줄입니다. 아. 자, 여기가 오늘의 쿡 포인트입니다. 예. 그냥 끓는 물에 계속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은 가자미 봄 향기를 좀 느끼면서 은은하게 그 맛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네. 살이 부셔지지 않게 중약불로 줄이는 것. 그것이 오늘 키 포인트죠. 정말 쿡 포인트인데요. 여기 네. 탕은 중약불에서 은은하게 끓여야 네.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생선살이 또 부서지지 그렇죠.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자, 알도 들어가고요. 알도 들어가고요. 알을 센 불에 계속 끓이게 되면 알도 너무 다 퍼져버리겠죠. 네.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넣을 거고요. 네. 가자미 끓는 동안에 소고기 중약불로, 애호박 예, 볶음을 들어가나요? 소고기 애호박 볶음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먼저 애호박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다진 소고기죠. 예. 길쭉길쭉하게 다져주시면 돼요. 그 일반 우둔 쌀을 쓰셔도 되고요. 저렴한 부분 쓰시면 괜히 좋습니다. 네. 약간 마블링이 들어가 있어도 좋고요. 애호박부터 네. 제가 손질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길쭉하게 이렇게 4등분을 내주세요. 이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씨를 오늘은 먹지 않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을 그대로 이쪽으로 커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죠. 씨는 되고, 근데 씨를 버리기는 좀 아깝잖아요. 예. 요 씨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잘라서 이건 된장국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 그럼 되겠네요. 예. 아깝잖아요, 그죠? 아깝죠, 예.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예. 하나라도 활용을 하셔야죠. 여기다해서 아주 길게 썰으셔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먹기 좋게 먹기 편하게. 반정 정도를 제가 한번 썰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소고기를 길게 자른 이유가 이제 이 애호박이 길게 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네네네. 네. 요리 박사 다 세시는데요. 약간 0.5cm 이하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그대로 준비를 해볼게요. 물하고 고추기름, 네. 뭐 갖가지 양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고추기름. 자, 고추기름이 있고요. 고추기름은 집에서 만들으셔도 되고요. 네. 기름을 끓이다가 일반 고춧가루에 그냥 부으셔도 고추기름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 시중에 다 파니까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물이죠. 물, 예. 물 어느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맛술 넣어주시고요. 자, 후추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자, 간장입니다. 간장. 예. 간장이고요. 자, 후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후추를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건 뭔가요? 이거는 치킨 파우더라 그래가지고 아. 시중에 많이 드시죠. 예. 중식 요리에 많이 예. 쓰는데 한식 요리에 살짝만 가미하면 너무 네. 많이 말고 살짝만 가미하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거기에 다진 다진 마늘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 재료를 볶다가요. 이렇게 물 전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전분하고 물이 2, 전분이 1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끈적끈적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준비된 소고기 애호박 볶음 좀. 네. 자, 여기에 올리브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듬뿍 넣네요,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애호박을 먼저. 네, 애호박을 먼저 넣는데 같이 소고기하고 같이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아, 그럼 저 소고기에는 따로 밑간이나 그런 걸 하지 않은 거죠, 지금? 네, 그럼요. 네. 자, 같이 볶아줘도 되는데요. 약간 옆에서 소고기도 볶아주시고 애호박도 같이 볶아주시면 맛있는 냄새. 애호박 좋아하세요? 아, 전 다 좋아합니다, 선생님. 따로 뭐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따로따로 볶아졌죠? 도른으로 볶아졌으면
자, 재료를 조금 섞어보세요. 자, 섞으면서 소고기에 있는 맛있는 육즙과 소량의 기름이 애호박을 싹 어우러지게 만들어요. 고추를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요. 네. 지금 정도 중간에 넣으셔도 돼요. 처음부터는 넣지 마세요. 네. 자, 아유. 또 빨간색이 또 함께 들어가주니까 더 먹음직스럽네요. 네. 좀 전에 준비했던 양념이죠. 양념. 놔주시고요. 자, 물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애호박하고 소고기에서 약간 육즙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졸여지면서 뱉어냈던 육즙을 다시 감싸거든요. 아. 그때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조금만 더 졸여진 다음에 마지막에 물 전분으로 네.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계속 오랫동안 볶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삭한 맛에 먹어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물 전분을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엉겨붙죠. 어우.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얼른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담아볼까요? 갑자기 요리가 됐죠. 네. 왠지 옆에 약간 네. 그 부추하고 꽃빵 진짜 예. 완전 중식인데요? 네.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검정깨, 검정깨. 네. 그다음에 흰 통깨. 참기름은 이특 씨가. 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소고기 애호박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가자미 쑥갓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팔팔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양념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약간 불을 좀 줄이고. 줄여주시고요. 자,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셰프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네. 얼큰한 가자미 쑥갓탕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아주 맵지는 않고요. 네. 건 홍고추가 거기에 처음에 들어갔죠, 육수로. 아,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은은하게 매운맛이 살짝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맵거나 아니면 청양고추 슬라이스를 많이 해서 많이 넣잖아요. 네. 이거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네. 이런 맑은 탕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가자미 향이 약간 죽을 수가 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소금, 그다음에 참치가루, 후추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은 맨 마지막에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쑥갓을 좀 넣고요. 양이 좀 많죠? 예. 자, 지금 이 오늘의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쑥갓이 사실은 들러리 역할 혹은 고명 역할만 했었는데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채 많이 드시라고 쑥갓 향이 많이 배어있게 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 네. 그 위에다가 다진 마늘을 살짝 미리 넣게 되면 텁텁한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센 불로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진 마늘 마지막에 살짝 넣는다는 거. 그다음에 파를. 대파 올려주시고요. 꼬너묵이죠. 예. 꼬너묵으로 장식을 이렇게 해서 위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한 소금 끓어올릴 때 옮겨볼까요? 어머나. 좀 전에 만들었던 간장 양념장이죠. 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옆에다 살짝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원한 맛으로 속을 확 풀어주는 가자미 쑥갓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가자미 쑥가탕.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탕을 중약불에 은은하게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사실. 호로록 먹다 보면 기분까지 업! 가자미 쑥가탕으로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가자미 쑥가탕과 소고기 애호박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가자미 쑥가탕은 먼저 머리, 꼬리, 내장, 지느러미를 제거한 가자미는 칼로 긁어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가자미는 찬물에 깨끗이 헹군 뒤 알을 분리하고 먹기 좋게 3등분해줍니다. 매화 어묵은 지그재그로 칼집을 넣어 잘라주세요. 물이 담긴 냄비에 다시마, 편썬 생강, 가다랑어포를 넣은 뒤 건고추를 굵게 찢어 넣어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5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간장, 물, 식초, 고추냉이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밑국물을 부은 뒤 끓어오르면 가자미에 알을 넣어 중약불로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후춧가루, 참치가루로 간을 맞춰줍니다. 여기에 큼직하게 썬 쑥갓, 다진 마늘, 채 썬 대파, 매화 어묵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양념장을 담아 곁들여주면 가자미 쑥가탕 완성! 소고기 애호박 볶음은 우선 애호박은 길쭉하게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하고 얇게 편 썰어줍니다. 고추기름, 물, 맛술, 후춧가루, 간장, 치킨 파우더,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애호박, 채 썬 소고기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채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볶은 뒤 양념을 붓고 졸여주세요. 양념이 살짝 졸여지면 전분물을 붓고 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검은 깨, 통깨, 참기름을 뿌려주면 소고기 애호박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가자미 쑥가탕과 소고기 애호박 볶음으로 온 가족을 위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가자미 쑥가탕과 소고기 애호박 볶음. 뭔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네. 자, 일단 그 탕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자미 살을 쫙 한번 올려주고요. 그 위에 쑥갓을 네. 조금 올려드릴게요. 찍어 드셔도 좋고요. 네. 사실은 찍어 먹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 싶으면 네. 위에다가 살짝만 얹어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 예.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살짝. 네. 야, 이거는 이렇게 마시면 안 돼. 와. 이 국물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부드러움과 짭조름함과 그 매콤함이 함께 싹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가자미살과 쑥갓을 함께. 예, 함께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 쑥갓 향도 굉장히 좋은데요. 최고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먹다가는 오늘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애호박 볶음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것도 큼지막하게 애호박과 소고기를 함께.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에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꽃빵? 그렇죠. 네, 꽃빵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꽃빵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으시면 와, 중식당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요비만
시청을 해주신다면은 일식과 중식, 한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맛을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내일도 맛있고 건강한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태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구수한 맛이 일품인 매생이 마 된장국과 쫀득쫀득한 가지절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